주식의 봄! 주식의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봄은 새로운 계절의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려주는데요. 저희 주식의 봄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분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모든 계절의 봄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보다 항상 좋지 않았던 국내 증시, 하지만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달랐는데요. 미증시에서 빅테크들의 강세에 금융주, 소비주로 분위기가 넘어왔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반도체 2차 전지가 힘을 내줬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의 발언으로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 납품이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들이 강세를 보였고, 유럽의 최대 배터리 회사인 노스볼트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진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렸던 전문가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김보냉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사실 그 전에 노스볼트 얘기는 너무 제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유럽의 배터리 회사, 유럽의 이제 전기차 기업들 중에 특히 이제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은 대놓고 그랬어요. 삼성 SDI, NG에너솔루션 배터리 안 쓴다. 네.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노스볼트랑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한 3년 했더니 망했어요. 제가 망할 거라 그랬거든요. 네. 배터리 만드는 게 무슨 뚝딱하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수율이 중요한데 수율도 안 나오고 유일하게 계속 BMW만 공장 저희... 죽어라 지었는데, 네. BMW가 그 다음날 그랬거든요. 폭스바겐이 저런 얘기 하길래 BMW 네. CEO가 나와가지고 쟤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우리는 삼성 SDI랑 NG에너솔루션 잘할 거다. 네. 결국 지금 BMW만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폭스바겐은 지금 엄청나게 밀렸고, 이 얘기도 미리 드렸었고, 또 삼성전자 얘기도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건 퀄 테스트 언젠가는 통과한다. 다만 그 언젠가가 언제냐가 중요하지.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조건부 승인을 한 이후로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젠 수장이 SK하이닉스, TSMC만 죽어라 얘기하다가 네.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또 언급해줬다는 거. 그 한 번으로 오늘 이렇게 좀 시장이 반등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확실한 납품 승인, 그러니까 콜테스트 통과가 확실히 결정돼야지 좀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는 거, 반도체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국내 증시 제약바이오까지도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본부장님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 이후에 본격적인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랠리라고 좀 하기는 그렇지만, 요즘 최근에 나스닥하고 다우 지수하고 S&P 500을 좀 비교를 해보면 미국 증시에서도 나스닥은 그렇게 막 잘 가고 있지 못하는데, 네. 다우 지수가 상당히 좀 세게 올라가고 S&P 500이 중간 정도 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간 패턴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기술주에서 소비주, 금융주로 패턴이 좀 바뀌었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장에 좋은 섹터들 두 가지 이렇게 딱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어떤 섹터를 갖고 나오셨을까요? 두 가지 섹터, 방산주와 네. 배당주 갖고 나오셨는데 네. 어떤 이유로 갖고 나오셨을까요? 일단 방산주는 일단 오늘 급 나가더라고요. 왜 급 나가지?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급락할까요? 근데 이해가 됐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손바뀜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오늘 강세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네. 이제 자금이 몰리겠죠, 수급이. 네. 그럼 어딘가에 빼야 돼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빠졌냐를 보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많이 올랐던 종목, 제약바이오가 지난주 빠졌고, 네. 그 다음에 방산주가 많이 올랐는데, 방산주들이 1차 실현하고 지금 다시 또 2차 전지 반도체로 갔는데, 방위산업 방산주가 그럼 끝이냐? 그게 아니라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조정의 기회다. 왜냐? 그 이유는 제가 또 뒤에서 시간에서 얘기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분위기가 바뀐다는 부분을 얘기 드리면서 이제 배당주를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배당주 같은 경우는 금융주와 지주회사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찬바람이 쌩쌩 불 때는 전어를 먹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배당주를 본다. 근데 배당주가 상법이 바뀌면서 꼭 12월 결산법인 12월 배당 기산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배당 기산일일 수도 있고 3월로 미룰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 봐야 뭐 3개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당주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배당주를 지금 조금 보시면은 배당주도 유망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 미국에서 분위기 바뀌는 부분, 우리나라 분위기 바뀌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는 큰 폭의
조정을 보여줬는데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고 연말 배당주에 대한 투자 관심이 필요한데 여기에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의 친금융정책에 대한 기대로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 줄 평도 들어봐야겠죠? 오늘 시장 한 주평.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자. 사람을 믿지 말고. 이건 제가 다임 씨한테 옛날에 제가 사적으로도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을 네.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라.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트럼프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지금 트럼프가 현재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 이런 상태야. 네. 를 믿지 말고 상황을 믿자. 이번에 스콧 베센트가 이번에 그 재무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원래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현재 펼쳐져 있는 상황들까지 같이 보고 여러분들 투자에 임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일단 사람을 믿게 못 돼요. 사람 믿게 못 되고 전체적인 상황을 조금 보고 판단해 보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믿었던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에 크게 밀리잖아요. 밀릴 때는. 네. 그래서 그 주변 상황들을 좀 보자.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최근에 트레이딩하는 게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계절로 표현한다면 어떤 계절이 될까요? 근데 오늘 장에 대한 계절은요. 사만사온의 전형적인 겨울 날씨.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춥다는 건가요? 아니, 시장이 급반등은 아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이제 우리가 겨울인데 네. 겨울인데 그래도 사만사온.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따뜻한 날도 있고 네. 차가운 날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의미에서 사만사온을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하지만 곧 봄이 온다라는 거. 그 봄은 언제 오는지를 좀 네. 얘기 드리는데 보통 봄 다음엔 여름이잖아요. 네. 근데 봄 다음에 바로 겨울이 다시 올 수 있다. 진짜 이후에는 그 네. 부분을 좀 여러분들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봄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봄에 우리가 많이 비중을 정리를 많이 하고 네. 포트폴리오를 개편한 다음에 다시 올 겨울을 우리가 대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급등에도 아직 국내 증시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곧 봄이 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미국 PC 물가지표도 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등 환율과 금리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을 통해서 2024년 마지막 달인 12월 잘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정다영입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장관과 보좌관 라인들이 대부분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창업자 출신의 스콧 베센트가 지명되었는데요. 친월가 중심의 정책이 기대되고 베센트가 또 약달러주의자라는 점에서 달러화 강세가 좀 주춤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오늘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 반도체 퀄 테스트가 거의 끝나간다는 사인을 줬고 2차 전지에도 오늘 노스볼트의 파산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에게는 수혜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많습니다. 여기에 전선 관련주들 오늘 LS 일렉트릭의 대규모 수주에 회적 케이블 관련 중국산 회적 케이블에 대한 규제 검토 소식까지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장 관전평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이 급등. 오랜만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이렇게 나란히 급등한 게 참 얼마만인가 싶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왜 이렇게 안 좋은가 싶은데 우리나라 증시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약 40개 나라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40개 나라 전 세계 40개 나라 증시 중에 그 우리나라가 증시 상승률이 꼴찌에서 2등이에요. 꼴찌에서 2등. 우리 밑에 러시아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전쟁하고 있는 나라랑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나라가 뭐 비트코인도 다 막아, 코인 뭐 가상화폐도 다 막아버려. 거기에 이제 주식 투자하라고 뭐 장려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 우리나라 증시 뭐 금투세 가지고도 내내 이렇게 논란 많다가 겨우겨우 합의해.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에 남아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 세계 다른 나라 가서 투자하잖아요. 네, 다 부자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게 항상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자 차익 거래라고 있습니다. 차익 거래, 아비트리지 거래라고 하는데 이 차익 거래라는 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증시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어떤 증시는 이렇게밖에 못 가요. 그러면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 결국은 이게 특별한 외부 변수가 없다면 결국 이렇게 합쳐집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합쳐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합쳐지면 제일 좋은 거죠. 이렇게 합쳐지면.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뭐예요? 이렇게 합쳐지면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다시 합쳐진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합쳐집니다. 이게 차익거래 기회가 생기면 바로 이 차익거래 기회가 없어지는. 왜냐하면 금융 투자자들은 이런 이제 괴리를 가장 발견할 때 가장 투자의 매력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런 갭을 좁힐 거다. 근데 좁히는데 어떻게 좁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좁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 패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패턴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갭을 좁힐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오늘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좀 사인 주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증시 반등이 나와졌습니다. 최근 김정철 본부장님이 강조했던 조선주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한화엔진에 이어 성광밴드가 오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윗꼬리로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인데요. 자세한 김정철 본부장님 종목들 리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4일에 소개한 SM은 현재 10.1% 상승률 유지 중이시고요. 11월 14일에 소개한 조선주 성광밴드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승률 47%까지 갔다가 현재는 33%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신 저희 본부장님이신데요. 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자세히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장을 본 시간입니다. 지수가 오늘 중요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전후에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이 그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국내 증시 지수 투자 전략을 상승 방향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아직 블랙 프라이데이가 안 왔기 때문에 오늘이 그날은 아니에요. 그날은 아닌데 네.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요. 어떤 그날이 노래죠? 오면이라는 노래.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 노래 부르면 또 이 사람 또 무슨 정치적으로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그거 생각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걸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자, 보시면은 자,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일단 외바닥을 찍고 바로 올라왔어요. 바로 올랐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코스피가 이렇게 가기에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한 번은 흘러내려서 다시 한번 쌈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쌍바닥 어느 정도 만든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코스닥이 올라오려면 딱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2차 전지가 오르든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2차 전지가 오르든지 제약바이오가 급등하든지 그다음 반도체가 올라가든지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한데 사실 그 세 가지 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좀 반등이 나왔고 2차전지 오늘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동안 이 분위기가 조금 계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 HBM, 콜텍스 통과 초읽기 아직도 통과는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올해 3월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내내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이렇게까지 시대에 뒤떨어진 적은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인데 저는 이런 삼성전자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늘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등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이끈 2차전지하고 제약바이오 반등에 따라서 낙폭 과대 반등이 역시 나왔는데 자, 제가 노스볼트 분명히 상태 안 좋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고 스웨덴 최대 배터리 회사인 노스볼트가 파산 보고 신청했습니다. 예, 노스볼트 같은 경우는 유럽의 최대 배터리 회사고 유럽에서 전체에서 밀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 그 다음에 중국의 저가 공세에 못 이겨서 결국은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으면서 골드만삭스는 여기다가 1억 달러 넘게 손실 났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일단. 자, 그리고 반면에 급등하던 섹터들이 오늘 차익 매물 나왔다. 급등한 섹터 뭐뭐 있습니까? 급등한 섹터가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지난주에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제약바이오가.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오늘 방산주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방산주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산주를 준비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스코어 확인.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목요일 날이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도 이제 추수감사절은 아닌데 우리도 추석을 하잖아요. 추석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추석의 개념으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게 칠면조 고기 먹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근데 추수감사절이 휴일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날 미국 휴장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이 미국 조기폐장인데 금요일 날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예, 블랙 프라이데이. 자,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 소비 시즌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시즌이고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괜찮게 소비 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바로 연말 산타랠리까지 이어지는 패턴을 계속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 근데 올해가 미국이 가장 소득이 제일 많이 올랐던 해거든요. 올해가. 그럼 이제 소득이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도 제일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소득이 올랐는데 미국 물가가 높지 않습니까? 미국 물가 상승률보다 소득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소비 시즌에 상당히 스코어가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기가 이렇게 되면 연착륙이거든요. 연착륙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연착륙 가능성 때문에 물론 미국이 이렇게 연착륙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장은 안 좋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경기 침체보다는 이게 더 나아요. 예, 바로 경기 침체로 떨어져 버리면 주가 급락하니까 경기 침체보다는 연착륙으로 흘러가는 현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연착륙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면 주가는 잠시 주춤 거릴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올라올 거고요. 반면에 이게 연착륙 아니고 경착륙으로 그냥 꽂아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좋은 흐름으로 현재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스코어가 확인되는 건 언제 확인되냐면요. 다음 주 월 화면 다 나옵니다. 사이버 먼데이 스코어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스코어가 어느 정도 가름이 될 거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뭘 봐야 돼. 주로 소비주,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런 종목도 위주로 좀 보시면은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 플레이도 이와 같이 함께 기억해 주시면은 아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HBM 퀄테스트 통과 초읽기에 따른 낙폭 과대 반등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소비주, 배당주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좋은 상승률 보여주신 저희 본부장님이신데요. 지난 방송 수익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자, 수익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리뷰인데 자, 일단 제가 또 한번 사과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과. 자, 리가캔바이오 제가 109%까지 수익 냈다가 여기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제가 그 미국의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리스크로 최근에 급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고 있는데, 자, 트럼프의 차기 행정부의
그 주요 컨셉이 뭔지 아십니까? 주요 컨셉이 딱 이 단어로 귀결할 수 있어요. 트럼프의 차기 행정부의 컨셉 리벤지입니다. 리벤지. 지금 뭐죠? 복수예요. 복수. 지금 트럼프는 거의 복수의 화신이 돼 있어요. 왜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딱 임명한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사람이 백신 무용론자고 그냥 그 약간 좀 거의 정상인에 가깝지가 않은 분이에요. 이분이 약간 그러니까 거의 의학을 믿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왜 이분은 굳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했다? 트럼프가 제약바이오 회사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복수심이 있다는 거죠. 왜? 트럼프 일기 때 여러분 트럼프 일기 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일기 마지막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럼 그 코로나를 미국은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냐? 마스크 쓰고 이런 거 안 했죠.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백신 빨리 만들자. 백신 속도전 해가지고 백신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트럼프는 그러니까 바이든과 미 대선 전에 이 결과를 내서 이걸로 지지를 올려 그랬어요. 근데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선 끝나고 발표했죠. 백신을 출시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완전히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결국 제약바이오 회사들 때문에 결국 졌거든요, 선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약바이오 회사 다 잡아내겠다라는 신념으로 이걸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근데 왜 굳이 항암제 ADC 플랫폼 회사들이 밀리는지 전 이해는 안 가는데 여튼간에 그리고 오늘 좀 반등은 나왔습니다. 반등은 나왔는데 반등이 좀 미약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매도하고 결국 109% 수익률을 못 지키고 51.2%의 상승률로 결국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109%의 수익률, 세 자릿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꼬꾸라졌습니다. 자, 클래시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68%까지 갔다가 지금 25.3%로 마감을 했고요. 이것도 다시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이것도 좀 죄송한데 이건 더 갔죠. 너무 많이 갔죠. 이건 결국 2만 원까지 갔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정도에서 끊어버려가지고 좀 이것도 지금 모든 종목들마다 조금씩 아쉬워요. 수익이긴 한데 자 수익이긴 한데 좀 아쉬운 현재 상황이고 자 인벤티지랩 이거는 좀 괜찮게 마감을 했습니다. 62%.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 보시면은 TC스틸 요것도 잘 마감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TC스틸은 어차피 2차전지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이고 니켈 도금강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든 회사인데 12월에 테슬라가 어차피 양산이기 때문에 니켈 도금강판으로 만든 원통형 배터리 양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TC스틸의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최소 1분기 실적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 1분기. 내년 1분기 실적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으면 그때 재접근 전략을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TC스틸. 자, 그 다음에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좀 밀렸어요. 오늘 좀 세게 밀려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오늘 그래도 밑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밑꼬리를 달아서 자 32.9%로 지금 현재 수익률은 아직 유지 중입니다.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BHI 이것도 죄송합니다. 15.9%만 꼴랑 수익 내가지고 이게 지금 무려 70%까지 갔거든요. 더 가더라고요. 와 이게 너무 제가 약간 너무 좀 최근에 수익이 나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에서 매도가 좀 잘 안 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다는 거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 현재 보유 중이고요. 오늘 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전선 관련주도 일제적으로 좋았고 전력 관련주도 좋았고 LS 일렉트릭이 대규모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미국이 지금 현재 해저 케이블 전체를 지금 현재 중국 케이블 회사들이 자꾸 많이 들어가니까 중국 케이블 회사들 규제하려고 지금 현재 지금 준비 중인데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수혜 본다 그래서 지금 LS 서머리 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급등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력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라는 부분. HD 현대일렉트릭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한국항공우주 일단 매도했습니다. 매도했고요.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건 어쩔 수가 좀 없었는데 이게 차트가 다 반영이 안 됐네요. 차트들이 다 바꿔놨는데 반영이 다 안 됐는데 일단 22.1%로 상승률 마감했고요. 그냥 매도했습니다. 매도했는데 일단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방산주가 너무 많이 있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줄인 거지. 특별히 안 좋아하기보다는 충분히
방산주 비중이 너무 많아서 줄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하나오션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하나오션 계속 보유 중이고 하나오션은 현재 20.8%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자, 그다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9.4% 현재 진행 중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아직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 이제 막 시작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1월 13일 날 여러분한테 공개했던 종목이고요. 자, 그다음에 대망의 성광밴드입니다. 자, 성광밴드는 제가 14일 날 TV 방송에 공개하고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유튜브 히든통신망 들어가시면은 제가 영상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성광밴드 1차 그냥 바로 시초가로 매수, 그 다음에 2차 14,300원. 이건 안 왔어요, 2차는. 2차 14,300원 안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17,200원 드렸는데 이미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절반 수익실을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현재 오늘 종가로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오늘 정리해서 원래 수익률이 47%까지 갔거든요. 오늘 종가로 해가지고. 근데 오늘 최고가로 했을 때는 근데 최고가에 매도하기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종가로 오늘 정리했는데 32.5%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지금 조선주 현재 공략했던 게 하나오션 TV 방송에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은 하나오션, 그 다음에 하나엔진, 그 다음에 요거거든요. 성광밴드. 모두 다 현재 지금 아주 높은 수익률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선주도 반대. 그리고 제가 조선주 오늘 추가적으로 또 유튜브 히든통신망에 영상에다가 오늘 올릴 거거든요. 제가 조선주 추가적인 내용을 더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와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밑에 하단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은 그 내용들 미리 또 실시간 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SM은 지금 현재 없는데 SM은 제가 11월 초에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SM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4일 날 제가 공개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가 관세를 딱 매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관세를 매겼을 때 과연 엔터주들은 관세가 물릴 수 있을까요? 엔터주 관세 못 물려요, 여러분. 야, 엔터주 아니 사람이 와서 공연하는데 거기다 관세를 어떻게 물려요? 그러니까 관세에서 유일하게 좀 자유로운 그런 섹터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최근에 컴백하고 있는 가수들을 아티스트들 딱 보면요. 빅뱅.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그 21. 그다음 예전에 다 활동했던 올드에 있던 그 아이돌 막 2세대, 3세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시 다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계속 순환되고 있고 엔터사들한테 이게 계속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추가적으로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 지속되면은 엔터주는 괜찮을 거다. 그래서 SM까지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현재 SM 현재 한 9에서 10% 정도? 그 정도 수익 중인데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익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좋은 상승률 보여주신 저희 본부장님이신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본부장님 종목 상승률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11월 4일에 소개한 엔터사 대장주인 SM은 현재 10.1% 상승률 유지 중이고요. 11월 14일에 소개한 조선주 성광밴드 오늘 급등했는데요. 오늘 상승률 47%까지 갔다가 현재는 33%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방송인 만큼 오늘의 히든 종목과 유망 섹터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자세히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히든통신망 검색하시면요. 주요 시황과 종목 분석 등 다양한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내일의 봄 시간인데요. 내일 당장 시가로 베팅할 만한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키워드로 방산주에 대해서 갖고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초강세를 보이던 방산주가 지난주 후반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좀 세게 조정을 받은 느낌입니다. 차익 실현성 매물이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방산주가 이대로 끝이 난 건지 트럼프 집권 시에 방산주들의 호황이 꺾이는 것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시가 베팅으로 가지고 나오신 거 보니까 이번이 조정 매수 기회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방산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 관련주들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약간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확실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 좀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인질 풀어줘라
그 이스라엘 전쟁 그만하자. 이거 이스라엘에 있던 벽화를 그대로 제가 보여드린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인질들이 지금 가족의 품에 돌아오는 이런 모습. 자, 네타냐후가 사실 지지율을 높이려고 전쟁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타냐후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필요는 없어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근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또 트럼프의 아주 친합니다. 친하다기보다는 트럼프의 하수인이죠. 네타냐후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야 전쟁 그만해. 그러면 바로 그만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은 현재 거의 일방적인 분위기로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확전될 가능성도 높고 이거는 여기서 그냥 주구장창 해봐야 크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이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헤즈볼라가 이게 조금 도화선이 좀 될 뻔했는데 휴전 협의 중이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근데 이걸 써놓는 그 사이에 지금 몇몇 언론사에서 지금 뜬 거예요. 저도 확인은 못했어요. 속보로 나와가지고 지금 휴전 합의됐답니다. 합의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확인 좀 해볼게요. 저도 지금 방송 준비하느라고 제가 못 봐가지고 근데 지금 한 몇 시간 전,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전에 합의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런 부분들이 전쟁이 좀 끝나가는 분위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젤렌스키가 주말 동안에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의 제안을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절대 휴전 못하겠다 해서 트럼프의 제안을 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얘기를 딱 하니까 휴전 시 방산주들이 좀 타격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좀 퍼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차익실 매물이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그러면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가지고 현대로템이 오늘 크게 밀렸거든요. 현대로템이 좀 크게 밀렸고 자 하지만 저는 이보다는 다른 납품과대 관련주 매수하기 위해서 좀 수급이 변화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손바뀜이지 이게 계속 섹터로 계속 가진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 끝날 때 종가에서 조금 밑꼬리를 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중요한데 종가에서 밑꼬리를 달았거든요. 밑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요거는 반전되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여러분 전쟁이 끝나잖아요. 전쟁 끝나면 여러분 뭐예요? 보통 여러분 후회나 외양간을 언제 고칩니까? 소를 잃고 고치죠. 네. 뭔가 잘못하고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어요. 뭐랄까요? 그때 더 전력을 강화해서 군 전력을 더 강화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다들? 다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래요?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군비 증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얘기 드리자면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거 각자 도생 너무 쉬워요. 왜냐? 우린 이미 경험했거든요. 각자 도생을. 이미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거의 각자 도생 분위기예요. 각자 자기 거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익숙한데 전 세계도 이제 각자 도생이다. 왜냐? 미국이 전 세계 경찰로서 이제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나라 안보는 자기들이 지켜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옛날에는 미국이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잘 군비증강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죽어라 군비증강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는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자, 심지어 미국도요 지금 우리나라 K9 자주포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를 우리나라가 그걸 K9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K9 자주포거든요. 팔라딘 자주포를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이제 역수출하는 거죠. 미국한테. 지금 도입 고려 중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 코리아 원팀으로 도전하겠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원래 호주 호위함 사업이 있는데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우리나라 탈락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강력한 후보였는데 독일하고 일본이 지금 최종 후보가고 독일하고 일본이 최종 후보가고 우리나라는 탈락했거든요. 왜 탈락했냐면 우리나라가 서류를 안 내가지고 서류를 왜 안 냈나 싶었더니 서류가 왜 안 냈지 봤더니 이제 이게 각자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서로 너무 싸우니까 너무 치열했던 거고 그 치열하더라도 둘 잘 해가지고 잘 서류를 냈어야죠. 누가? 정부가 뭔지를 냈던 거 도대체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겪어서 끝나면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사태를 겪고 개선을 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이 개선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개선을. 자, 개선이 되고 있죠. 동유럽, 중동도 군비 증강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산주 계속 봐야 된다. 오늘 하락은 기회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LIG 넥스원입니다. 자, LIG 넥스원 이거 공개 종목인데, 자, LIG 넥스원 하면요, 이게 보통 LIG 넥스원은 그냥 딱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우주항공, 미사일, 그다음 뭐 있죠? 우주항공, 미사일, 그다음 로봇. 이 회사가 추구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여러분, 미사일을 좀 더 이렇게 과학과 민간 분야로 만들어서 쏘면 그게 뭐예요? 위성이에요. 그게 위성이고, 공격용으로 만들면 그게 미사일이에요. 똑같은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LIG 넥스원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궁 시리즈라고 하죠. 신궁, 형궁, 비궁, 이 궁 시리즈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도 모두 다 어디서 한다? LIG 넥스원. 그 다음에 천무까지도, 천무가 뭐죠? 다연장포 또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유도 미사일 같은 거, 그다음 요격용 미사일 모두 LIG 넥스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대전은 뭐예요? 현대전 미사일과 드론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미사일 유도 체계 방산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로봇이 추가됐어요. 이 회사가 미국 최대 군 로봇 회사인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한 지 꽤 됐어요, 여러분. 이게 로봇주예요. 고스트 로보틱스 매출액이란 이익이요, 우리나라 두산 로보틱스보다 더 많아요, 이 회사가. 근데 시가총액이 LIG 넥스원이 두산 로보틱스보다 적은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이거 미국이 그냥 팔았어요, 우리나라한테. 너무 감사하게도. 자, 여튼간에, 자, 이 세 가지를 딱 봤을 때, 이 세 가지의 주요 특징이 뭐냐? 자율주행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왜냐? 우주항공 위성을 조종해서 갑니까? 궤도에 따라서 궤도에 맞춰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사일도 일일이 막 손으로 컨트롤해요? 물론 우리가 컨트롤해도 우리가 제일 잘해요. 왜냐? 우리가 게임을 제일 잘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게임 컨트롤, 임요한이나 막 페이커 같은 분들 가잖아요. 그냥 스페셜리스트예요, 이런 분들. 근데 우리가 게임도 잘하지만, 물론 손으로 해도 잘하지만, 이건 대부분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다. 그 다음 로봇도 역시 마찬가지죠. 로봇이 그냥 뭐 조종한 대로 가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AI와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상당히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락해서 120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있을 때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나. 매수가는 그냥 당장 내일 시초가. 그리고 2차 매수가가 21만 5천 원. 물론 내일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면 손절 잡고 다시 재접근할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뭐라 그랬죠? 2023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2024년 최고의 스타는 바로 한국 주식의 최고의 스타는 바로 방산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방산이 한 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손절가는 20만 1,000원 잡고요. 1차 목표가는 24만 9천 원. 2차는 추후에 계속 제가 얘기 드릴 건데, 추후 목표가는요, 오른쪽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제가 2차 목표가 나오면은 바로 얘기 드릴 건데, 성강밴드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오늘 성강밴드 오늘 매도했잖아요. 오늘 수익 실현 매도했는데, 수익 실현 매도한 거 실시간으로 여기 들어오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다 얘기 드렸습니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 유튜브 히든 통신망 스캔해서 들어가시면 오늘 이 종목 제가 정리해서 VOD 오늘 올려놓을 거예요. 오늘 저녁 늦게 좀 올 텐데 밤 정도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아침에 보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 올려놓을 테니까 반드시 추가 전략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인데, 자, 히든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소개했던 종목이긴 해요. 예전 거 잘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자, 우주항공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고요. 방산주입니다. 자, 광센서 분야 국내 1위입니다. 광성 센서, 그 다음에 광섬유 이쪽이에요. 다. 근데 이게 이제 군납을 많이 하는데 방위사업 전반에서 모두 다 이 회사 걸 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튀었어요. 이게 우주항공 관련주기도 하다 보니까.
텄는데 지금 다시 그걸 반납했죠. 반납했는데 저점 딱 정확히 다 지키고 있어요 지금. 지키고 있고 현재 여기 깨지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세 번째 지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턴 돌아 나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가격은요 제가 유튜브 히든통신망에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오늘 유튜브 히든통신망 영상 올리면 같이 또 얘기 드릴 거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께서 내일 시가 베팅 테마로 방위 산업 갖고 나오셨는데요.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이 휴전에 임박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LIG 넥스원 언급해 주셨고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는데요. 내일 시가 베팅 관련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본부장님께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히든통신망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주요 시황과 종목 분석 등 다양한 영상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미래를 봄 시간인데요. 단기 스윙으로 가져갈 만한 테마인 미래를 봄 테마로는 배당주 들고 나오셨습니다. 배당주라고 하면 금융주와 지주회사 관련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배당을 꼭 연말에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배당주를 지금 봐야 하는 이유와 관련 투자 전략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배당주인데 배당을 보시면은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분 스콧 베센트 이분이 미국 차기 재무장관이 되면서 이러면 금융주한테는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관련 금융주들 중에 지주회사들 중에 올해 실적이 좀 상당히 괜찮은데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주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리고 현재 12월 배당 기산일이 이제 12월 말이면요, 여러분 T+2일이거든요. 주식 결제가. 그러면 올해 제일 마지막 거래일이 언제냐면 31일인데 31일은 거래소가 안 엽니다. 12월 30일 거래가 안 열고 그 마지막 거래일이 30일이거든요. 30일이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로 알고 있어요. 제가 30일로 방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T+2일 결제니까 그러면 29, 28은 휴일이죠. 그럼 27일 날까지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배당을 받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6일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2월 결산 법인에 해당한 얘기인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3법이 개정되면서 12월 결산 법인도 주주총회 때 배당 기산일을 주주총회로 미룰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년 3월까지 미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기산일 자체가 바뀝니다.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년 3월이잖아요. 그럼 보통 기존의 12월 배당 기산일일 때는 보통 9월, 10월 되면 배당주 보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내년 3월이라고 쳐도 보통 주총이 다 내년 3월에 있으니까 쳐도 지금 봐야 되죠, 이제. 그렇죠? 12월 배당 기산일인 회사들, 3월 배당 기산일 회사들 어차피 봐야 돼요, 지금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미 연준 기준금리로 인하 때문에 금융주도 좀 주춤했는데 다시 상승세에 돌입했습니다. 자, 소비주와 금융주로 지금 글로벌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기술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식 때문에 지금 소비주 금융주로 좀 자금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차기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자, 저는 좋아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저는 안 좋아하는 인물인데 뭐 제가 안 좋아한다 그래도 뭐 트럼프가 자기 마음인데 뭐 방법은 없겠죠. 근데 이분은 왜 제가 안 좋아해요? 제가 월가의 규제를 다 풀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전 세계가 옛날에 월가 규제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2008년에 폭망했잖아요. 2008년에 2008년에 폭망했거든요. 완전히. 근데 그거를 다시 재현시킬 것 같아가지고 좀 저는 좀 두렵긴 한데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이제 잔치를 할 거니까. 자, 친월가 친금융 금리 인하 및 약달러 이분 대표적인 약달러 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제조업 경기를 다시 살리는 거하고 결이 맞아요. 결이 맞고 이분을 그렇게 머스크가 추천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요. 자, 그러면서 금융주 및 지주사 수혜를 받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배당주를 위주로 좀 압축해야 되는데 이건 약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배당주 본격적으로 상승 시점이 지금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금융주들은 또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은행주들 지주회사 보세요. 은행주 지주회사 지금
예상 실적 한번 여러분 다 HTS 펴서 다 한번 봐보세요. 올해가 사상 최대입니다. 배당을 어떻게 줍니까? 배당을 이익이 나야 배당을 줘요. 근데 이익이 제일 많이 나는 해요 올해. 그럼 배당을 더 많이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주사 중에서 실적이 유망한 지주사들을 위주로 선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글로벌 최대 조선 지주사입니다. 지주회사예요. 글로벌 최대 조선 지주사면은 사실 이거는 예전 버전이긴 해요, 예전. 중국이 최대 조선소 2개를 합치는 바람에 얘가 지금 최대가 되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얘가 1위였어요. 전 세계 1위였고 우리나라 회사가. 자, 올해 실적이 본격 턴어라운드 할 예정인데 이 회사는 일단 조선주라는 거, 조선지주사라는 거 수혜가 하나 있죠. 그럼 두 번째 뭐예요? 배당도 있다. 참고로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조선주 실적이 안 좋았으면 배당 안 주겠죠. 배당 안 주는데 실적이 되니까 배당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배당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작년에도 배당 수익률 꽤 잘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6% 넘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6% 여러분 땅 파보세요. 6% 안 나옵니다. 절대. 6% 넘게 나올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번에는 이거보다 더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8%까지도 예상하고 있어요. 자, 가격 전략은 이거는 유튜브 히든통신방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건데 오른쪽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이 종목의 이름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자세한 가격 전략 여러분들 유튜브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제가 얘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 히든통신방 이 종목 자세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밤쯤에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주입니다. 은행주인데 제가 은행주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근데 스코 퍼센트를 딱 보니까 이거 은행이 진짜 대마불사 할 것 같아요. 대마불사. 대마불사가 뭐냐? 너무 크면 안 죽어요. 절대 안 죽거든요. 은행주가 결국은 대마불사 하지 않을까. 은행 지주사입니다. 정확히 은행 지주사고요. 지주사 아닙니다. 지주사 죄송합니다. 지주사 아니에요. 그냥 은행주예요. 이건 너무 쉬운데 이러면 너무 쉬운데요. 여튼간에 올해가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당연하죠. 금리가 높으면 은행은 예대 마진이 높고 예대 마진이 높으면 실적이 좋으니까 올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배당을 예상하고 있어요. 심지어 작년 배당 수익률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식만 들고 있어도 10% 이자를 준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이런 종목 어디서 눈 씻고 찾아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 사는 순간 10% 그냥 먹고 들어간다. 이거. 그냥 먹고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사이에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 금융주들이 추가적으로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왜냐? 스코 퍼센트.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장관이 우리나라 재무장관이냐? 보통 미국 따라갑니다. 미국 따라가요.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금융의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는 정책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걸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거든요.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갑자기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해버리면 진짜 이건 진짜 너무 웃기는 거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원달러 환율도 안 좋은데 여기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약에 금리를 많이 내린다? 이거는 거의 뭐 범죄입니다, 범죄. 근데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입니다. 그냥 오로지 제 기준인데 정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여튼간에 자 오른쪽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이 종목이 뭔지 배당 수익률 무려 이 정도를 주는 두 자릿수를 주는 이 종목이 뭔지 제가 얘기 드릴 거고 여러분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 종목 내용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히든통신망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 종목의 자세한 공략 내용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 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단기 스윙 테마로는 배당주 갖고 나오셨고요. 히등 종목까지 보고 왔는데요. 자세한 히등 종목의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본부장님의 히등 종목의 종목명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히등통신망이라고 검색하셔도 본부장님께서 히등 종목, 주요 시황, 업종 분석, 종목 분석 등 다양한 영상 오늘 밤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에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